안녕하세요. 머리 심는 의사 이선용입니다. 원형 탈모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없겠죠. 이 원형 탈모는 사람이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쯤은 겪게 될 확률이 한 2% 정도 되는 그렇게 드물지 않은 피부 질환이죠. 정수리에 생기는 이 남성형 탈모와 원형 탈모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아직 이 정수리 탈모와 원형 탈모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밝혀진 게 많지는 않아요. 이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이제 외부와 싸워서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공격해서는 안 될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 중심의 의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의학처럼 기라든가 열이라든가 무슨 음양 오행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유전자, 어떤 바이러스, 어떤 생화학적 기전들에 의해서 병이 왜 생기는지 밝혀내고 그것을 토대로 치료법을 찾아내는 그런 의학인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탈모는 이 기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치료법도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조금 늦게 올리게 됐지만 이 원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원형 탈모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처음 발견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놀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당연히 무엇보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 탈모된 부위가 회복이 안 되고 영구적으로 남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겠죠.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원형 탈모의 대부분은 치료가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발을 자주 하거나 여러 군데 크게 생기거나 더 나아가서 전체 머리가 빠지는 전두 탈모, 더 나아가서는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전신 탈모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자연 회복될 확률이 좀 떨어지게 돼요. 원형 탈모의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울증, 불안장애, 기타 자가 면역 질환 또는 갑상선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 또 감염이나 약물 복용 또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또는 다이어트를 해서 과도하게 체중 감량을 했다던가, 정확하게 이게 딱 원형 탈모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형 탈모가 생겨서 병원을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유발 요인을 제거했다고 해서 바로 원형 탈모가 회복되고 머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방을 하거나 더 생기고 악화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형 탈모의 발병 기전 자체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게 되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가장 흔하게 해요. 원형 탈모가 생긴 병변 부위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집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국소적인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서 되게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쓰이기도 하고 실제로 효과도 좋은 경우가 많지만 당연히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쓰는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가인 의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결정하게 되죠. 스테로이드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원형 탈모의 경우는 사실은 조금 회복이 어려워지고 치료도 더 힘들어져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면역 억제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면역 기능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이 DPCP라는 치료법은 여러 가지 다른 피부 질환에서도 이용되는 치료법이긴 한데 의학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검증이 된 치료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이 DPCP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좀 제도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엑시머 레이저라든가 광화학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들을 해볼 수 있지만 이러한 치료법들은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모든 분들한테 똑같이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똑같이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신 건강 상태라든지 다른 치료의 효과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치료를 이어나가야 되는 치료법들이에요. 이 원형 탈모라는 게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찾아오지만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질환이에요. 또 회복되더라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전문가, 즉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좀 인내심을 갖고 검증된 치료법부터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감쪽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겼었는데
15년 동안 어떤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더 좋아지지도 않았지만 더 나빠지지도 않는 그런 고착 상태가 10년 넘게 유지가 됐던 거죠. 자, 그리고 1년 뒤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치료를 했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겠죠. 이분은 원형 탈모 부위에 있어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모발 이식을 해서 극복한 사례입니다. 원형 탈모에서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해 또는 탈모나 모발 이식에 대해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또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